공소시효 D-3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이 재차 반박했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른 행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차 반박한 내용들 다 보셨죠? 강제 입원 의혹에. 왜 이러는지부터 좀 따져주세요. 공소시효 D-3 이재명 측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적극적 반박을 했습니다. 강제 입원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사는 외로울 땐 친구가 최고예요. 그리고 변호인단과 대변인실에서 다시 팩트와 증거라고 지난 주말에 내놨는데 이번 시도 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정신질환자 의심을 받던 형 재선 씨의 건강 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심사숙고 거쳐 결론을 낼 것이다. 검찰. 기소가 될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지사는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으면서 경기 도정 운영에 타격 불가피해 보이고 당내 여론 악화로 이관계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기소 시에는 차기 대권 가도가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박해받은 정치인의 이미지, 당내 입지 확보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던 사안은 어떤 거였어요? 제일 핵심적인 거는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받았고 2007년에도 조울증이 있었다고 형님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정신과 전문의가 다 평가 의견을 냈었고 또 그 해에 거의 수백 건의 폭력 정신과 전문의가 다 평가 의견을 냈었고 또 그 해에 거의 수백 건의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경찰이나 검찰에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일단 재차 반박한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요거 준비된 분들만 좀 먼저 해주시죠.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친형 강제 입원 혐의가 본인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이제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포인트가 실제 그 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냐 안 했냐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진단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거 아니었냐 내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난 안 했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다면은 권리행사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미수도 없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앞으로 갔어요. 그 중간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혹시 직권을 남용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성남시 공무원들, 보건소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직권을 남용하고 강압적인 행위를 했느냐. 또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3개월 만에 규칙을 바꿔서 전보시켰느냐. 이런 쪽으로 맞추니까 현실적으로 더 위험해졌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걸 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왔는데 왜 이러느냐. 이게 예전에는 그 참고인들이나 주변 인물들에 대해 그런 분들이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 와서 갑자기 말이 나오고 진술이 나오니까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님도 요거 좀 말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예를 들어 무슨 탑10 이러면서 형과 관련된 의혹이 10개씩이나 됐다 했는데 오늘 또 사실관계를 통해서 추가적인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실제 최근에 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정진엽 전 분당 서울대 병원장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이 시장이 전화를 해서 형 강제 입원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그 이유는
전문의 대변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정전 이 병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네. 결국 그 무렵에 이 시장이 대면 어떤 그 검사를 없이는 강제 입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서울대 병원장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장 해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글을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계속 이재명 지사가 해명을 하는 것과 지금 제3자, 특히 정진열 서울대 병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진술이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제기하는 팩트와 증거가 얼만큼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리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기소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검찰의 수사 발표가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따른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좀 예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가 올 리가 없잖아요. 뭐가 주로 오냐? 위기가 와 주로 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는 그냥 위기로 취급하고 피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위기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위기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오는 위기적 요인들을 기회로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다. 아니 우리 여기서는 지금 허가 성명서를 발표를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조례를 주세요. 조례. 아까 여기 청사에서 허가를 안 그 냈잖아요. 결정은 누가 하냐고요. 의혹만으로 도지사를 흔드는 것은 경기도지사를 선출한 1,300만 도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색깔론과도 같은 마녀사장에 섣불리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인내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2018년 12월 6일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의 경기도 기초의원 107명 일동. 어쨌든 간 이번 주엔 결론이 나겠죠. 이게 참 빨리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지, 김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어떤 것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할수록 이게 어떤 형 문제만 하더라도 시점이 2012년이잖아요. 예.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국민들을 좀 다시 아르송하게 만드는 거죠. 선거는 오래 있었는데 2012년이 어땠단 말이냐.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검찰은 되니까. 무조건 기소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기소 당사자들조차도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찬반으로 여전히 자기의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히 좀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기소돼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판사 위에 여론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여론전을 하여튼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뭐 경기도정 뭐에 관해서 막 신문 광고도 내고 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말로 필요해서 활발하게 필요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마 판사들한테 좀 암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이기는 홍보가 없죠. 그죠? 근데 저는 뭐 특히 친형 문제 관련해서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변호사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기소 사안에서 그러면은 기소가 되면은 구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지금 현재. 그건 뭐 두 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 구속 불구속 기소는 아니고 공판. 예. 불구속 기소에 의한 공판이 열리겠다. 왜 이게 구속 사안이 구속해야 안 될 돼요? 만한 그러니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게 범죄가 매우 중대하냐, 도주 우려가 있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지 이런 것 하고
이분이 현재 지금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공공의 이익하고를 비교 형량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거든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왜냐하면 민주당 측 그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적인 가장 이유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줄줄이 사탕으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사건이 불구속으로 된다라고 기소가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형평성을 해서 기존의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기소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남지청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지청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또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뭐 지금 김경수 지사 이야기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하고 두 사람이 특별하게 특혜를 받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성한종 리스트를 기억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성한종 리스트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구속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홍준표 도지사 당시 경남도지사 또한 구속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역사를 쳐다보고 유사한 그 사례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또다시 뭐 민주당이 현재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백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진로는 기소된다 해도 정치 행보에 변화 없을 듯. 저는 짧게 한 말씀 제가 했는데요. 죄가 다릅니다.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억대 수천만 원대의 어떤 돈을 받았다는 뇌물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트가 실질적으로 그 성완종 씨가 사망하고 있었던 증거가 사실은 그게 없었고, 실제로 기소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사건과 그 어떤 요 사건과 그 비교하기가 사실 부적절한 사건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를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김광석 부장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가 7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기소될 가능성이 좀 높은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소될 경우와 불기소될 경우의 정치 행보가 좀 다른데 기소될 경우는 정치투쟁과 법리투쟁 그리고 여론전까지 하는 육해공에서의 어떤 삼각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번에 했던 경찰 때 한 것처럼 검경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택했다 이러면서 이제 권력을 좀 겨냥하는 발언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기소될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도지사를 맡으면서 내놓은 여러 공약들 중에 아파트 후분양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대선 가도에서 엑셀레이터를 굉장히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어 보였던가 보죠. 천천히 통과시키면서 그 와중에 몇몇 의원들은 아주 알뜰살뜰 재빠르게 챙길